새벽 5시 낡은 월세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관절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옆에서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를 우려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동네에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죠. 월세는 해마다 올랐지만 이사갈 형편은 안 됐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어? 철수 할아버지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답 없이 보리차를 따라 건넸어요. 오늘 일거리 있대요? 글쎄, 요즘 나이 먹은 사람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 철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다닌 지 벌써 3년째였어요. 70이 넘으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와 김치가 전부였어요. 점심은 라면으로 때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15만 원뿐이었죠. 여보, 나 오늘 은행 좀 갔다 올게요. 은행은 왜? 대출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출은 무슨 대출? 나이 먹고 무슨 돈을 갚아? 칼국수집 하나 차리려고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께 배운 칼국수 솜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던 그 칼국수를요. 미쳤어? 이 나이에 가게를? 망하면 어쩌려고. 철수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망해도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겠어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70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자기 손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죠.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았던 500만 원과 합쳐 1,500만 원이 생겼어요. 이 돈으로 시장 골목 낡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낡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중고로 산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들여놓았죠. 간판을 다는 날 순자 할머니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순잔의 손칼국수라고 쓰인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죠. 잘 될까? 철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되게 만들어야죠. 순자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순자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게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육수부터 끓여야 했어요. 닭뼈와 멸치, 다시마를 넣고 센 불로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그 옆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댔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철수 할아버지가 가게로 왔습니다. 손님 올까? 올 거예요. 기다려야죠. 하지만 점심때가 되어도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후 2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칼국수 하나요. 순자 할머니는 불이 나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칼질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도 정성껏 썰어 끓는 육수에 넣었습니다. 손님은 한 숟가락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없이 먹고 나갔습니다. 그날 매출은 6,000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손님은 대여섯 명이 고작이었어요. 매출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습니다. 재료비와 월세를 생각하면 남는 게 없었죠. 내가 뭘 했어? 안 된다니까?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불평했습니다. 가게 일을 거들긴 했지만 짜증이 많았어요. 테이블을 닦을 때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순자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한 달째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대출 이자조차 내기 힘들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만둬.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달만 더요. 한 달만 더 해볼게요. 그녀는 맛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육수를 더 오래 끓였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5시간씩 끓였습니다. 호박도 더 많이 넣고 양념도 조절했죠. 며칠 후 단골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근처 공사장 인부였어요. 할머니, 여기 국물이 진짜 깊네요. 고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덤으로 김치를 더 얹어줬습니다. 다음 날 그 인부는 동료 3명을 데리고 왔어요.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하루 손님이 20명을 넘었습니다. 매출도 15만 원까지 올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희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었어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손가락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도와줘요. 뭘 도와? 나도 하루 종일 여기 있잖아. 철수 할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손님 맞이 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구석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모든 걸 해냈습니다. 장보고,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고, 설거지까지요. 밤에 집에 가면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웃으며 인사했어요. 맛이 어떤지 물어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갔죠. 석 달째 점심시간엔 자리가 모자랄 지경이 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여자는 음식이 나오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며칠 후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가게 밖까지 늘어섰어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한 손님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블로그에 가게 리뷰가 올라와 있었어요. 숨은 맛집 발견. 70대 할머니가 만드는 진짜 손칼국수라는 제목이었죠. 조회수는 벌써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찾았어요. 손님들이 연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날부터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뽑아야겠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그도 바쁘게 움직여야 했어요. 계산하고 테이블 정리하는 일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일주일 후 직원 3명을 뽑았습니다. 주방 보조 2명과 홀 담당 1명이었어요. 홀 담당은 정미숙이라는 40대 여자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은 밝게 웃었습니다. 손님 응대도 잘했고 부지런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대출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사는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야. 철수 할아버지도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지역 방송 숨은 맛집 코너였습니다. 할머니, TV 나오시는 거예요. 미숙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TV를. 하지만 방송은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번호표를 나눠줘야 했죠. 직원을 5명으로 늘렸습니다. 가게도 옆 건물로 확장했어요. 좌석이 20개에서 50개로 늘어났습니다. 2년째 순자 할머니는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그 건물 1층에 가게를 이전했어요. 나머지 층은 월세를 놓았습니다. 우리가 건물주가 되다니. 철수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깔끔한 옷을 입고 염색을 했어요. 가게 사장님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멋있으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존감이었어요. 미숙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넥타이 색깔 잘 어울리세요. 그래, 고마워요. 철수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미숙의 칭찬이 유독 마음에 들었어요. 3년째 통장 잔고는 10억을 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면서 해요.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들이 내 맛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녀는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돈보다 자부심이 더 컸어요. 자기 손으로 일군 가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반면 철수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옷도 비싸게 입고 시계도 찼어요.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 칭찬을 받는 게 좋았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저녁이면 미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죠? 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미숙은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지만 미숙은 달랐습니다. 밝고 활기찼죠. 그렇게 조금씩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더 힘들었어요. 75살의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치댔습니다. 허리를 펴면 등이 뻐근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철수 할아버지는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유롭게 씻고 옷을 골랐어요. 요즘은 외출복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죠. 오늘 이 셔츠 어때? 좋아요. 빨리 나와요. 순자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손님을 받을 준비로 정신없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그래요? 철수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숙의 칭찬은 언제나 기분을 띄워줬어요. 염색 새로 하셨어요? 어제 했어요. 잘 어울려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미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다음날 준비를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숙과 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참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큰 가게를 일구셨잖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 가게를 일군 건 순자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미숙의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아유, 우리 둘이 같이 한 거죠. 그래도 사장님이 대표잖아요. 멋있어요. 미숙은 철수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미숙도 나가려는데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수고비로 치킨이나 한 마리 살게요. 에이, 괜찮아요. 아니야, 오늘 손님 많았잖아요. 수고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숙과 함께 근처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고생 많이 했어요. 사장님도 옆에서 많이 도우셨을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사장님은 외로우시겠어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외롭다니? 사모님이 일만 하시니까요. 사장님이랑 대화할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미숙 씨는 이해심이 많네요. 저도 외로움을 아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날 이후 퇴근 후 술 한 잔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미숙과 만났어요. 순자 할머니는 늘 먼저 집에 가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지도 몰랐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미숙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수고한다고. 이건 너무 비싼데. 괜찮아요. 받아요. 미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모텔로 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떨렸어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렇게 선을 넘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미숙을 봤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죄책감은 사라졌죠. 석 달 동안 은밀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미숙에게 돈을 줬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건넸습니다.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줬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몰랐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하느라 통장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낮에도 미숙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틈만 나면 손을 스쳤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죠. 순자 할머니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남편을 믿었고 가게를 믿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미숙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그들은 더 조심성 없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단골 손님 최영희 씨가 시내에 볼 일이 있었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칼국수집 사장님 아닌가? 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홀에서 일하는 미숙이었죠. 두 사람은 모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죠. 순자 언니한테 말해야 하나. 영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 고생하던 모습을 다 봤습니다. 이제 겨우 편해졌는데 이런 일이라니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결국 영희 씨는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가게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화요일에 시내에서 형부를 봤어요. 그래요? 그날 무슨 볼일 있다고 나갔는데. 그런데 미숙 씨랑 같이 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숙이랑요?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죠. 언니, 알았어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할 때도 아플 때도 함께 했죠. 설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죠. 다음 날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미숙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주방에 있는 척하면서 홀을 살폈습니다. 미숙이 계산대로 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손이 살짝 닿았죠.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이었어요. 남편 뒷조사 부탁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신 거죠? 네. 탐정은 이틀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비용을 선불로 줬어요. 사흘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가게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나갔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탐정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철수 할아버지와 미숙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나오는 장면이었죠. 미숙이 남편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영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미숙 입에 음식을 넣어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6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카드 내역도 봤습니다. 여자 옷, 가방, 액세서리가 줄줄이 찍혀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죠. 나는 뭐였을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반죽을 치대던 날들이요.
가게를 일으키려고 악착같이 버텼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옆에서 불평이나 하다가 이제는 다른 여자와 놀아났습니다. 자기가 번 돈도 아닌데 펑펑 쓰고 다녔죠.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5살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굽은 허리였죠. 이렇게는 안 돼.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5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군 가게가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를 모두 보여줬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분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게와 건물이 부인 명의니까요. 그럼 시작하죠. 순자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찬찬히 빈틈없이 준비할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게 명예, 건물 명예,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다행히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순자 할머니는 작은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미숙 제거. 두 번째, 남편과 대면. 세 번째, 이혼.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했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느 때처럼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갔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미숙이 테이블을 오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그녀를 지켜봤어요. 저 여자도 불쌍하긴 하지.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잘못을 알면서 한 일이었어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숙을 불렀어요. 미숙 씨, 창고 좀 와봐요. 네, 사모님. 미숙이 따라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고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앉아요. 무슨 일이세요? 미숙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식당에서 먹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모님, 이건 다 알아요. 언제부터였는지도 알고 얼마를 받았는지도 알아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비웃었습니다. 50년 부부를 갈라놓고 죄송하다니요. 사모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장님이 먼저. 입 닥쳐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숙은 말을 멈췄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만 물을게요. 예. 돈이죠?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잖아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줄게요. 사모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당장 그만두고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이 동네에도 얼씬거리지 말고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만약 약속 어기면
이 사진들 당신 가족한테 보낼 거예요. 당신 딸이 고등학생이죠?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짐 싸고 나가요. 미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가방을 들고 가게 뒷문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미숙이는 어디 갔어요? 그만뒀어요. 갑자기요? 왜? 개인 사정이래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초조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연락도 안 되고 일이나 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계산대에 앉았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이혼 합의서였어요. 재산분할 조항이 명확했습니다. 남편 몫은 거의 없었죠. 내가 만든 거니까. 순자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자기 서명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건 남편과의 대면뿐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미숙을 찾아 헤맸습니다. 집에도 가봤지만 이사간 뒤였어요.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죠. 그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순자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설마 알았을까? 철수 할아버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때를 기다렸어요. 완벽한 순간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직원들도 모두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녀가 홀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들도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복수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철수 할아버지와 미숙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뭐야?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미숙 씨랑 한 일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했죠. 여보,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요? 6개월 동안 만났는데 오해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다음 사진을 펼쳤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이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미숙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장면이었죠. 손님 중 한 명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민망해서였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직원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당신 통장에서 6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통장 내역을 꺼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줄줄이 있었어요. 여자 옷, 가방, 목걸이. 다 미숙 씨한테 사준 거죠? 철수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일 때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손이 부르트도록 반죽할 때 당신은 신문이나 보고 있었죠. 여보, 이 가게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내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당신 옷은 집에 싸놨어요. 오늘 당장 나가세요. 여보, 제발. 5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50년이 아깝지 않았으면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순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울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 가게도 건물도 다 내 명의예요. 당신 몫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옆에서 뭘 했는데요? 계산이나 받고 앉아 있었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당신이 땀 흘린 적 있어요? 새벽에 일어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다시 맸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미숙 씨 찾지 마세요. 이미 돈 주고 보냈어요. 뭐? 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어요. 500만 원 줬어요. 당신 앞에서 사라지라고요. 여보, 그 여자도 돈이 목적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가게도 미숙도요. 이제 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죠. 울음을 삼키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그를 일으켰어요.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할아버지는 집에 갔습니다. 정말로 짐이 쌓여 있었어요. 큰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죠. 50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담겼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친구는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와도 된다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숙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번호는 차단됐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사라졌어요. 다 내 잘못이야.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75살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한편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75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일주일 후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도장을 찍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순자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가게와 건물은 모두 그녀 것이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위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50년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5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없었죠.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보리차를 2잔 준비하려다 멈췄어요. 옆자리를 보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죠. 가게는 달랐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칼국수집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엔 손님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대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일인가. 순자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육수를 끓였습니다. 반죽을 치댔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옆에서 불평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뿐이었죠.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을 듣지 않아도 됐어요.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이었죠.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 영애 씨가 찾아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니까 어때요? 좋아요. 편해요. 영희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칼국수를 한 그릇 끓여줬어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서였죠. 할머니, 국물이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석 달째 가게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순잔의 손칼국수에서 새벽 칼국수로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단골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떡을 돌리고 음료수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새 출발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웃으며 인사했죠. 그날 저녁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후회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한편 철수 할아버지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친구 집에 한 달 있다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죠.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75살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전단지 돌리는 일도 안 됐습니다. 저녁이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숙을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내가 미쳤었어. 철수 할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어요. 욕심을 부렸고 배신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죠. 어느 날 옛날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벽 칼국수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가게는 여전히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자격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순자 할머니는 새 직원을 뽑았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할머니, 반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잘하네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키우는 게 즐거웠어요. 가게는 더 번창했습니다. 방송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전국구 맛집이 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76번째 생일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원이었죠. 그날 저녁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새벽에 쓰던 주방에 앉았어요. 밀가루 반죽이 옆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어요. 이 느낌이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만진 반죽이었죠. 나는 괜찮아.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있고 손님이 있었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곧 해가 뜰 거였습니다. 가게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맸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이거야. 배신자 없이도 당당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궈낸 삶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1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첫 손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밝게 웃었습니다.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